이전 영상들에서 운동 중 탄수화물과 지방의 대사에 대해서 알아보았다면 오늘은 운동 중 그리고 운동 직후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대사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단백질은 에너지원으로서의 역할보다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재료로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왜냐하면 단백질은 근육뿐 아니라 내장, 뼈, 피부 등의 우리 몸의 여러 신체 조직들을 구성하고 성장 호르몬 및 성호르몬과 같은 호르몬뿐 아니라 몸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화학 반응에 사용되는 효소를 구성하는 주된 재료이며 혈중 적혈구, 백혈구, 그리고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면역 글로불린을 구성하는 중요한 재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즉 탄수화물과 지방이 우리 몸을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원으로서 중요한 영양소라면 단백질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재료로서 중요한 영양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록 단백질은 우리 몸을 구성하기에 바빠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그 비율이 탄수화물 및 지방에 비해 매우 적은 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백질은 에너지원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기 위해 탄수화물은 포도당, 지방은 유리지방산으로 분해되는 것처럼 단백질도 아미노산이라는 형태로 분해되어야 하며 분해된 아미노산은 이전 여러 영상들을 통해 말씀드린 산화적 과정을 통해 ATP를 생산하여 운동하는 근육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또한 아미노산은 우리 몸속에서 자체적으로 만들 수 없는 필수 아미노산과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비필수 아미노산으로 구분되는데 필수 아미노산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외부로부터의 음식 섭취를 통해서만 우리 몸에 공급할 수 있는 특징을 지닙니다. 모든 아미노산들은 우리 몸의 여러 구성 요소들을 이루기 위해 함께 모여 합성되기도 하고 반대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기 위해 다시 분해되기도 합니다. 보다 쉬운 이해를 위해 우리 몸의 구성 요소 중 운동인들의 최고의 관심사인 근육을 벽돌로 지은 건물에 비유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건물이 근육이라면 벽돌은 그 근육을 이루는 아미노산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 안에서는 벽돌을 쌓는 건축팀이 있고 벽돌을 다시 무너뜨리는 철거팀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여기서 건축팀의 역할은 근육인 건물을 더 크게 그리고 더 높이 쌓는 것이며 철거팀의 역할은 근육인 건물을 무너뜨리고 그 벽돌들을 다른 곳에서 사용하기 위해 가져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로 인해 건축팀이 철거팀보다 더 열심히 일하면 득근을 하게 되는 것이고 철거팀이 건축팀보다 더 열심히 일하면 큰 손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건축팀이 일하는 양이 철거팀이 일하는 양보다 최소한 많아야 건물인 근육을 유지하거나 키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건축팀을 활성화시키고 철거팀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바로 운동과 단백질을 비롯한 충분한 영양 섭취가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건축팀 입장에서 운동은 그들의 포부와 야망을 키워주는 각성제이며 단백질 섭취는 그 일한 대가로 받는 보상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철거팀 입장에서 충분한 영양 섭취는 그들을 쉬게 해주는 이완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일회성 운동이 건물인 근육과 벽돌인 아미노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운동 중에는 건축팀은 억제되고 철거팀이 활성화되는데 그 이유는 막강한 효율을 자랑하는 우리 몸의 선택과 집중의 결과로 운동 시 우리 몸은 운동 중인 근육에게 에너지를 공급하는 데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철거팀에서는 철거된 벽돌인 아미노산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운동 중인 근육으로 이동시키게 됩니다. 하지만 운동 직후 회복 시에는 근육 단백 합성, 즉 운동 중에는 억눌렸던 건축팀의 각성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운동은 건축팀에게 건물을 더 크게, 더 높이 짓게 만들도록 포부와 야망을 주는 강력한 각성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많은 운동인들이 운동 직후 단백질 섭취를 놓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건축팀의 각성 상태, 즉 기회의 창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에서는 적절한 근력 운동을 수행할 경우 건축팀의 각성 상태가 24시간에서 48시간까지 지속되기 때문에 운동 직후 단백질 섭취에 너무 집착하기보다는 충분한 양의 단백질을 하루 동안 여러 번으로 나누어 섭취할 것을 추천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단백질을 운동 직후에도 섭취하고 하루 동안 충분한 양을 여러 번으로 나눠서도 섭취하는 복된 결정을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운동 시 단백질이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비율은 탄수화물 및 지방과 동일하게 주로 운동 강도 및 운동 지속 시간에 따라 변화하며 체내의 탄수화물 저장량이 적을수록 철거팀의 활동량이 많아져 단백질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비율을 증가시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운동 중 사용되는 에너지에서 단백질이 차지하는 비율은 적게는 5%, 많게는 15% 정도를 차지하게 됩니다. 다음 그래프는 운동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 정기적으로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단백질 대사에
대사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운동 프로그램을 시작한 후 처음 1에서 2주간은 운동 시작 전보다 철거팀이 건축팀보다 활발해지게 되며 운동 참여 2주 이후부터는 두 팀의 활동이 다시 균형 상태로 돌아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운동을 안 하던 분들이 운동을 시작하게 될 경우 건물인 근육을 성장시키기 위한 건축팀의 야망도 더 커지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보상인 단백질 섭취도 이전보다 높은 수준으로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근력 운동을 수행할 경우 유산소 운동을 수행할 때보다 건축팀의 야망은 더더욱 커지기 때문에 그보다 더 큰 보상, 즉 더 많은 단백질 섭취로 그들을 보상해줘야 합니다. 다음은 운동에 따른 단백질 섭취 권장량을 보여줍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단백질 또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기는 하지만 에너지원보다는 근육과 같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로서 보다 더 큰 중요성을 지닙니다. 운동 중에는 건축팀은 억제되고 철거팀은 활성화되며 운동 직후에는 운동 중 억눌렸던 건축팀이 급격히 활성화되어 일정 기간 유지됩니다. 기본적으로 운동을 수행할 경우 운동을 하기 전보다 우리 몸의 건축팀에서는 더 큰 보상, 즉 더 많은 단백질 섭취량을 요구하게 되며 유산소 운동보다 근력 운동을 수행할 경우 더 큰 보상을 요구합니다. 운동 직후에는 건축팀에게 한꺼번에 많은 양의 보상을 주기보다는 그들이 필요로 하는 충분한 보상을 여러 번으로 나누어 주는 것이 건축팀의 활성화에도 보다 효과적일 뿐 아니라 철거팀의 억제에도 바람직한 전략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운동 중 단백질의 대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